원병원의 통증학과 원장 이원준입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허리 통증의 흔한 원인들과 그리고 그 예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저희 물리치료실 실장님께서 이제 어머니께서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체조라든가 그런 관리 방법들 그런 걸 안내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가장 제 소개는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이제 80% 이상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이렇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통증 가운데서 이제 가장 흔한 통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급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만성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통증을 알아오시는 분들은 다른 이제 통증 그 자체보다도 우울증이나 불안 그리고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이제 질환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상적인 원인으로는 단순히 이제 근육의 피로라던가 아니면은 자세 그리고 갑작스럽게 어떤 움직임을 한다던가 그리고 비만이나 혹은 이제 또 작업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걸 할 때 장시간 이렇게 앉아 있으신 자세 때문에도 이렇게 요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라든가 허리의 관절염 그리고 이제 염좌라고 해서 이제 근골격계의 손상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들께서도 이렇게 허리가 아파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병원에도 가본 적 있으시고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오늘 요거를 주제로 삼아서 간단하게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조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뭐 척추뼈가 있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척추는 굉장히 여러 가지 뼈가 쭉 일렬로 이렇게 있는 건데 오늘 말씀드릴 허리 쪽에서는 5개의 허리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그 우리 천골이라고 하는 이런 뼈도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뼈의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있게 되고 이 가운데서는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란 몸통이 있고 이 뒤쪽으로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어가 많이 적혀 있어서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일렬로 원통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은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허리 아파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어머님의 아버님의 허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그 모양이에요. 요거는 앞뒤로 보는 모양이고 다음 넘어가면 우리 추간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로는 디스크예요. 디스크. 허리 디스크 할 때 그 디스크고 이렇게 디스크가 아까 보신 그 뼈에서 그 동그란 몸통과 몸통뼈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데 요 모양 자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초코파이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코파이가 어떻게 되어 있죠? 밖에는 이게 딱딱한 초콜릿이 있죠. 초콜릿이 있고 이제 그 안쪽에 들어가면은 이 수액이라고 해서 우리 마시멜로 같은 부위가 있어요. 마시멜로는 어때요? 좀 말캉말캉하고 좀 촉촉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척추도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 디스크가 이 바깥에 있는 이런 이 판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수액이라고 하는 마시멜로가 있는 거예요. 그렇고 이따가 디스크에 대해 설명할 때 제가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우리가 뼈들로 이루어진 이 구조물이고 뼈와 뼈 사이에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게 관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뭐 무릎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뭐 뼈랑 뼈를 움직이려면 관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거나 할 때도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이 관절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이 관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무릎 관절염 있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허리에도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절이 있다. 그리고 이제 관절이 있고 뼈들과 뼈 사이에는 잡아주고 있는 인대들이 있어요. 우리 뭐 발목 인대가 이제 접질러가지고 삐끗했다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허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잘못 움직였을 때 삐끗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죠? 그런 식으로 허리도 인대가 있어서 삐끗하거나 할 수 있고 이 인대들이 이 허리의 구조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려면 뭘 써야 되죠?
근육을 써야 되죠. 근육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허리에는 너무 많은 근육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뼈와 뼈들 사이에 막 조그마한 근육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다 아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뒤쪽에 이렇게 커다란 근육들이 있고 우리 흔히 기립근이라고 하죠. 기립근. 뭐 기립근이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코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허리를 세울 수 있는 기립근이 있고요. 허리 앞쪽에도 이렇게 골반 쪽으로 배 쪽으로 들어가는 앞쪽에서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 얘네들이 수축하거나 이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리를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일 이제 중요한 거 신경. 우리 맨날 뭐 디스크나 뭐 할 때 뭐 신경이 눌렸다, 신경 나오는 구멍이 좁아졌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 많이 흔하게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경인데 이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들은 다리로 이렇게 내려가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은 다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다리가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먹먹하다, 쥐도 난다 그런 식으로. 예. 근데 또 허리는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신경이 문제가 생기면은 허리는 괜찮은데 이렇게 내려가는 다리 쪽에 뭔가 증상이 생기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고 또 특징적인 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몸통 뒤쪽에서 신경이 굵은 게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이렇게 한 명씩 차례대로 삐져나와요. 이게 척추 신경 구멍이에요. 신경 구멍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경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나오거든요. 그건 뒤쪽에서 다시 한번 신경 나오는 질환 얘기할 때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척추에 어떤 게 있는지 대충 알았는데 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흔한 원인들로는 우리 염좌, 삐끗했다는 거 염좌, 그리고 또 제일 흔한 것 중에 하나인 디스크, 우리 허리에 디스크라고 하는데 의학 용어로는 이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해서 디스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많이 알고 계시는 척추관 협착증, 의사분들 가면은 뭐 협착이 있어서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협착증이 있고 또 이제 불안정증 해가지고 이제 허리 뼈에서 이제 뭔가 탄탄하게 잡아주질 못해서 좀 불안정해서 생기는 것들이 있고 또 우리 이제 어머님들 이제 골다공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발생할 수 있는 척추뼈의 골절, 뼈가 부러지는 거죠. 뼈가 부러져가지고 뼈가 내려앉기도 하고 주저앉는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굉장히 많이 아픈. 그래서 이렇게 제가 5가지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염좌입니다. 염좌보다는 삐끗했다는 말이 더 쉽게 들리시죠? 네. 이 삐끗했다는 거는 우리 뒤쪽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구조물들 중에 근육이라던가 이런 인대라던가 이런 것들이 손상이 있는 거예요. 찢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늘어나가지고 그게 통증이 올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허리가 아파서 뭐 이렇게 세수하려고 이렇게 수그렸는데 뜨끔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박스떼기를 들려고 이렇게 해서 줍다가 뜨끔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허리를 잡고 병원에 오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이 많으세요. 그런 게 보통은 염좌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근육이나 인대 이런 것들이 손상을 받은 거고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나머지 쪽이 많이 아프다, 땡긴다 뭐 이런 식으로 둔한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다리 쪽은요 물어보면은 다리 쪽은 또 뭐 저리거나 그런 건 특별히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허리에 뭐 인대나 근육이 손상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삐끗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 선생님 알려주세요 하시죠?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삐끗한 경우는 단기간에 어떤 침상 안정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안 쓰고 좀 쉬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3에서 5일 정도 쉬면은 좋아진다고 되어 있고요. 다쳤기 때문에 그 다친 부위가 또 다칠 수 있어서 한 2주 정도는 좀 조심하시라, 허리를 많이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약, 진통 소염제라든가 또 근육이 이완을 되면 통증이 좀 나아져요. 그렇고 물리치료가 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급성기 염좌, 갑자기 이렇게 삐끗한 경우에는 집에서 얼음 찜질을 좀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보조기 같은 거를 단기간 착용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복대라고 하죠. 복대라던가 아니면 잡아주는 코르셋 같은 거를 단기간 사용하면은 허리가 그만큼 부담이 적어져서 통증이 좀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정말 많이 아프시면은 이제 지금 2주 동안 조심해야 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신경에 주사를 해가지고 요 신경을 조금 이제 가라앉혀주는 약을 쓰면은 그동안의 통증을 좀 가라앉힐 수가 있어요. 네, 그렇고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통증이 일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삐끗했다 그럴 때는 이 새우 자세 옆으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허리를 최대한 덜 쓰는 거예요. 그러고 이 베개 같은 거를 무릎 아래 깔아가지고 바로 누워있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요 베개가 없으면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들리게 돼요. 우리 똑바로 누우면 허리가 뜨죠? 네. 엉덩이랑 등이랑은 이제 이 바닥에 닿는데 허리가 떠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을 때 허리가 계속 일을 해야 될 수 있어서 허리를 바닥에 착 붙여주기 위해서 이 무릎 밑에 베개를 깔아서 이 무릎이랑 고관절을 좀 구부려주면 허리가 탁 달라붙으면서 허리가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취하면은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여러 개 뭐 서 있을 때라든지 앉아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푹 앉아 있으면은 허리가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등받이에 대고 엉덩이를 바싹 붙여 앉으시는 게 이제 허리가 일을 덜 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앉거나 이렇게 되면은 허리도 안 좋아지고 골반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앉는다거나 아니면 뭐 의자에 앉으실 때도 다리 꼬고 앉으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골반이 틀어져서 그걸로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앉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전 많이 하시는데 운전할 때도 이렇게 푹 앉는 것보다는 바싹 당겨가지고 그 다리가 이렇게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의자도 살짝 앞으로 좀 당겨서 운전석을 잡을 때, 운전대를 잡을 때 너무 이렇게 멀리서 놓듯이 운전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누울 때는 아까 설명드렸고 일어날 때도 이렇게 허리를 세워서 일어나는 것보다는 그럼 허리가 일을 해야 돼요. 허리가 이렇게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허리가 일을 하라고 하면 이제 허리가 더 아프겠죠. 그래서 팔로 이렇게 짚고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다른 근육을 사용해서 이제 자세를 바꿀 때 좀 다른 근육을 써주시면 허리가 그만큼 편해지는 거예요. 그렇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도 무릎을 구부려야 돼요. 무릎을 구부려서 뭘 들어 올릴 때는 허벅지 근육을 써서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고 허리를 구부렸다가 편다 이런 거는 허리가 굉장히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영장에 있을 때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체중을 이제 허리가 다 받는 거예요. 이거를 세우고 있을 때는 허리 근육을 써가지고 세우고 있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면은 허리의 부담이 증가해서 이것 때문에 더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서 이제 허리 쪽의 근육을 유지해 주는 거 좋고, 그 다음에 하이힐이나 이런 거 높은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도 이제 요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체중이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바닥도 많이 아플 수 있고 무릎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높은 신발 신으시는 거는 보기에는 예쁘겠지만 이제 허리나 이런 건강에 좋지가 않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식사 시에도 이제 전체적인 영양을 이제 잘 섭취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조 같은 경우는 저도 준비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선생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거라서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예요. 허리 디스크. 허리 디스크 굉장히 유명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액이, 아까 그 초코파이 마시멜로가 초콜릿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톡 튀어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건데, 그림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초코파이가 있는데 마시멜로가 요 안에 이렇게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이 압박을 많이 받다 보면은 이 마시멜로가 뒤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나오는 곳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은 이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이 영역에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고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초콜릿을 아예 뚫지는 않았는데, 터지진 않았는데 튀어나와가지고 신경을 누르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아예 초콜릿을 찍고 나와가지고 이제 마시멜로가 아예 신경을 누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시면은 여기는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게 보이고, 여기는 가운데를 눌렀죠. 가운데를 누를 수도 있고 여기 바깥에를 누를 수도 있고 아예 찍고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너무 심하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주사 치료로 안 되면은 수술까지도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가 그럼 안 생기게 해야겠죠. 우리가 디스크가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이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접적인 외상, 뭐 이렇게 우리가 힘을 줘가지고 뭔가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디스크 척추를 이렇게 누르는 힘을 가하게 되면은 이 디스크가 눌리니까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허리를 압박한 상태로 이렇게 갈아버리는, 허리를 회전하는, 숙여서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뭔가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 압박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우리 뭐 김장하신다고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배추를 옮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허리를 쓰게 되면은 이 디스크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자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탁 다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약한 손상이 꾸준하게 계속돼도 이게 디스크가 터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를 숙여서 바닥에 물건을 줍는 거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꾸부정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허리가 이제 계속 무리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니은자로, 바닥에 이렇게 니은자로 앉는 것도 여기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죠. 그리고 양반다리가 이제 뭐 옛날에는 양반이 앉아서 양반다리인지 모르겠지만 양반다리가 건강에는 안 좋아요. 고관절에도 좋지가 않고 골반에도 좋지가 않고 허리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의자에 앉는 게 좋고요. 바닥에 앉으실 거면은 이렇게 기대고, 벽에 기대고 앉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반다리로 앉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어떻게 하면 디스크를 예방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우리가 연구한 게 있어요. 연구를 뭐 박사님들이 연구한 게 있는데, 언제가 이제 이 디스크를 누르는 힘이 제일 세지는가 이런 걸 연구했는데, 이제 누워서 무릎을 접고 이렇게 누워 있는, 허리가 무리를 안 하는 상태에서는 이 압박하는 정도가 30밖에 안 되는데, 서서 있으면 80 정도가 되고 이 상태에서 허리를 굽히면 100 정도가 돼요. 굉장히 커지죠. 커지고 앉아 있을 때도 100이지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허리를 굽히게 되면 120으로 늘어나고, 서서 물건을 든다거나 앉은 자세로 허리를 굽혀서 물건을 들 때는 340, 380 이 정도로 훨씬 더 큰, 누워있을 때 10배나 되는 힘이 디스크에 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신경이 지배하는 그 다리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되고, 신경 증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감각신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느끼는 걸로는 뭐 시리다는 분도 계시고, 끈거린다는 분도 계시고, 먹먹하다, 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다, 마취된 것 같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아프다, 찌릿찌릿하게 아프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점점 심해지면은 얘가 지배하는 근육들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힘이 빠져요, 힘이. 그래서 발이 잘 안 들어진다던가, 아니면은 다리가 무겁고 드는 힘을 직접 체크해보면은 드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꼭 이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눌려서 디스크 때문에 이쪽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원 가면은 찌릿찌릿하다 저리다고 했을 때 의사들이 물어보죠. 어디가 저려요? 어떻게 저려요? 그러면은 뭐 허벅지 앞쪽이 그래요? 뭐 뒤쪽이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죠. 뒤쪽이 그래요? 어머님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은 이 아까 전에 말하는 신경들이 각각 그 지배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이 있어요. 그 구역을 지배하는 애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 구역에 이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보는 건데, 딱 그 지도가 있거든요. 여기 영역은 얘가 지배하는 거, 여기 영역은 얘가 지배하는 거, 이런 식으로 딱 그 영역을 타고 통증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이상한 감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라 이번에 한번 보여드린 거고, 치료는 어떻게 하냐? 치료는 당연히 이제 디스크는 허리가 눌려가지고 생긴 거니까 그 눌리는 거를 좀 풀어줘야겠죠. 눌리는 거를 풀어주려면은 우선 아까 누워있는 게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누워있으면은 척추를 압박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안정을 좀 취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염제라던가 신경통 약제들을 써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제 증상이 좀 심하신 분들은 그쪽이 신경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신경이 누워있게 돼요. 염증이 생겨서. 우리 이렇게 뭐 다치고 그러면 거기가 붓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도 이렇게 땡땡 붓게 되거든요. 그러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주사 치료를 해서 거기에 이제 신경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항염증제 그런 약들을 써가지고 그 신경의 붓기를 좀 빼주면은 눌리는 것도 좀 줄어들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중에도 이제 주사 맞고 난 너무 아팠는데 주사 맞고 나서 확 좋아졌어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경이 어느 정도 눌린 경우에는 주사 맞고도 확실하게 이제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주사 치료로도 안 될 정도로 좀 심하게 눌린 분들은 그쪽에다가 이제 유착 박리술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신경 주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신경이 나오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밖에서 우리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주사 바늘을 여기 구멍에 잘 집어넣어서 여기 약을 주면은 여기 나오는 신경 이쪽에다 약이 들어가서 염증이 가라앉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시술이에요. 시술. 그 밖에서 찔러넣는 주사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간 치료인데 여기 꼬리뼈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애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꼬리뼈 차고 이렇게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면은 이렇게 신경이 나오는 구멍 쪽으로 이게 꼬리뼈 쪽으로 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밖에서 이렇게 주사를 주는 거랑 다르게 얘는 안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서 이렇게 있는 신경의 부기를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수압을 이용해서 여기를 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눌린 거를 좀 벌려주면은 치료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시술입니다.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게 예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디스크가 압박되는 자세를 피해야 되고, 서서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한쪽 다리를 올려놓는 게, 그러니까 짝다리를 짚는 거죠. 짝다리를 짚는 게 허리에는 낫다. 그리고 물건을 들어올 때도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릎을 구부려서 무릎으로, 허벅지 근육으로 물건을 들어올리는 게 허리를 덜 쓰는 길이에요. 그리고 멀리서 듣는 것보다는 가까이 이렇게 착 붙여가지고 하는 게 허리에 대해서 부담을 덜 줄 수 있습니다. 운전석도 마찬가지 아까처럼. 그리고 베개가 너무 높으면은 이 베개 때문에 목도 안 좋아지고 허리도 같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베개를 너무 높지 않게 되는 게 좋고요. 엎드려 눕는 것도 허리에 부담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주무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법이 있고, 앞으로 기대고 서 있을 때는 무릎을 좀 구부려라. 이런 건 이제 우리 설거지 할 때나 이럴 때 많이 하는 자세죠. 설거지 할 때 앞으로 이렇게 무릎 딱 펴고 있는 것보다는 살짝 구부리는 게 허리에는 좋아요. 근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고 이제 움직이는 바퀴 달린 것보다는 딱 고정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허리를 딱 붙여가지고 딱 기댈 수 있는 이런 의자가 좋고, 의자 다리가 너무 높으면은 이 발이 뜨기 때문에 발이 뜨지 않게 발받침 같은 걸 하는 게 허리에는 좋다. 그리고 협착증입니다. 협착증 아마 여기서 제일 흔한 게 협착증일 거예요. 어머니 아버님들한테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변화라고 하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하면서 몸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이 앞뒤로 이렇게 신경이 약간 목이 졸리는 거라고 보면 돼요. 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 커다란 구멍이 아까 있는 그 구멍이 앞에서 쫄리고 뒤로 쫄리고 해서 신경이 이제 구멍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에서는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가 이렇게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시멜로 있죠. 마시멜로. 그게 이제 퐁신퐁신하고 이렇게 좀 촉촉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고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얘가 이제 촉촉하지 못하고 좀 퍼석퍼석하게 돼버려요. 물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위아래에서 이렇게 압박하는 그 충격을 잘 흡수를 못해요. 좀 퐁신퐁신해야 이렇게 좀 충격을 흡수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퍼석퍼석하게 된 이런 퇴행성 변화 때문에 이렇게 생기고, 뒤쪽에서는 아까 전에 뒤쪽에 관절이 있다고 그랬죠. 관절. 우리 허리 뒤쪽에 있는 관절염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무릎에 관절염 생기면 뭐가 차요? 물이 차죠. 물이 차면서 이 관절이 두꺼워져요. 관절이 두꺼워지고 관절 앞쪽에 있는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얘네가 이제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뒤쪽에서도 두꺼워져가지고 이렇게 밀고 오고, 앞에서는 디스크가 이렇게 밀고 오니까 얘가 이렇게 목이 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척추관 협착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척추 신경 구멍이 이렇게 좁아지는 거고, 원인으로는 아주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선천적으로도 좁아진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이제 후천적인 것보다는 좀 덜해요. 그러니까 좀 드물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퇴행성 변화로, 특히나 이제 관절염 때문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리고 디스크나 인대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척추가 이제 전방전이증을 해서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게 있어요. 어긋나게 되면은 또 이 척추관을 좁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척추가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척추가 이렇게 일렬로 쭉 있어야 되는데 얘가 타고 내려오니까 이렇게 어긋나게 돼버려요. 이렇게 해서 턱이 진 것처럼 어긋나게 됐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오던 신경 구멍이 이만큼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내려온 만큼.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도 협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타고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고, MRI에서도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여기에 공간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 그러니까 신경이 내려갈 길이 좁아지니까 신경이 목이 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증상은 우선은 특징적으로 다리가 저린데 어떤 때 제일 저리냐 여쭤보면은 이게 좀 걸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막 좀 걷다 보면은 내가 다리가 힘이 빠지고 저릿저릿하고 시리고 해서 걷기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리고 허리를 구부리면 좀 나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렇게 앞으로 수그려서 이렇게 걷는 분들 있잖아요. 허리 때문에. 이제 구부리면 좀 낫거든요. 저리고 시린 게 좀 나아져가지고 구부리고 걷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좀 쉬면은 한 10분, 20분 좀 이제 앉아있다 보면은 또 증상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허리가 아픈데 치료를 잘 안 받게 되는 게 이제 좀 쉬면 나아지니까 괜찮겠지 하고 이제 좀 치료가 늦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증상이 심할 때는 좀 안정을 취하고 이제 너무 과한 운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약물 치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염제나 신경성 약제 같은 게 도움이 되고, 신경 치료술이나 신경 성형술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디스크만 튀어나왔을 경우,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보통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터진 경우는 급성으로 터졌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좋아지는데,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변화가 대부분이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시술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 수술을 받아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쪽에서는 이렇게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뒤쪽에서는 이런 여기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누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원인이 되는, 관절이 제일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관절에 있는 이런 뼈를 살짝 깎아주거나, 아니면 디스크가 원인이 되면 디스크를 좀 잘라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수술을 해서 이제 신경이 눌린 공간을 좀 이제 확보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로도 안 되는, 아니면은 수술 범위가 너무 커지는 분들, 내가 관절이 원인인데 관절이 너무 많이 튀어나와서 이 관절을 잘라내면은, 이 관절 너무 많이 자르게 되면은 이게 안정성이 떨어진단 말이죠. 뼈를 많이 잘라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뒤에 우리 그 핀 박았다고 하죠. 이렇게 쇠를 박아가지고 이렇게 고정해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도 굉장히 흔하죠. 어머님들 중에서도 골다공증 앓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연세 많으신 어머님들한테 훨씬 더 잘 생겨요. 아버님들보다는. 특히나 이제 폐경 이후의 여성들한테 굉장히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 골다공증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 뼈에 다공한 거예요. 그럼 뼈가 단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딪히면은 깨져요. 골절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골절 자체도 문제지만 이것 때문에 그 이후에 못 걸어 다니고 하면서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점점 안 좋아지는 경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가 드시는 것 자체가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게 되고요. 그리고 칼슘이나, 우리 칼슘이 부족하면은 뼈를 만드는 물질이잖아요, 그죠? 칼슘이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재료가 없으니까 이제 뼈를 많이 못 만드니까 뼈가 모자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단백질 이런 것도 이제 그 뼈를 만드는 구성 물질들이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이제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물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모자라면은 뼈를 많이 못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이나 이런 호르몬들도 그 문제가 생기면 뼈를 못 만들게 되고, 운동 부족,
그러니까 적절한 자극이 가해지지 않으면 그쪽에 뼈를 잘 안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적절한 자극 그리고 근육 이런 것들이 이제 뼈를 만드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이제 어디가 제일 문제가 되냐 하면은 손목 이런 데가 잘 부러지고요. 잘 부러지는 데 위주로 척추골절, 압박골절이라서 이제 눌려가지고 척추뼈가 깨지는 경우도 흔하고 또 고관절 골절, 이 대퇴골 여기가 이제 또 잘 부러지는 뼈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심하게 넘어지지 않아도 그냥 톡 부딪히거나 아니면 뭐 심지어 진짜 그냥 변 보시다가도 아주 드물 경우는 변 보시다가 힘을 꽉 줬는데 허리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뼈가 잘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허리를 말하는 곳이니까 허리. 이제 정상 허리뼈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예쁘게 생겼죠. 근데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뼈가 이제 깨져가지고 안쪽이 이제 구멍이 나 있으니까 뼈가 깨져서 이렇게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나게 보이지가 않고 이렇게 앞쪽은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짜부가 된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MRI를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이 검게 되거나 이렇게 안쪽이 하얗게 되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면은 우선은 이제 물리치료나 이제 약물치료 같은 걸 먼저 해보고 안정을 취하고 허리가 이제 뼈부분이 눌리지 않게 이제 목대나 코르셋 같은 걸 차게 되는데 그렇게 해도 통증이 호전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이 깨진 뼈 안쪽에다가 주사 바늘을 찔러 넣어요. 뼈 안에다가 주사를 해서 이 시멘트 같이 이런 걸로 이제 뼈를 보강을 해주는 거예요. 시멘트가 쭉 들어가면은 이렇게 주저앉았던 뼈가 시멘트가 이렇게 차지하면서 이렇게 세워지겠죠. 이렇게 세워지면은 통증이 그래도 한 80~90% 좋아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이런 시술까지도 한다. 그리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하게 칼슘을 잘 드셔야 되고 운동도 필요하고 이제 술이나 담배는 안 좋겠죠. 술이나 담배는 안 좋고 또 너무 이제 체중이 덜 나가도 이제 생길 수 있고 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체중이 많이 나가도 골다공증이 잘 생길 수 있어요. 비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골다공증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적절한 근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 진단이 되신 분들은 골다공증 약제를 드시거나 아니면 뭐 주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국민건강영양조사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매년 하는데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루에 칼슘을 얼마나 먹느냐 했는데 한 550mg 우리가 이제 먹는 게 한식을 보통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 식습관을 따졌을 때 보면은 칼슘이 550g 정도 먹는다. 근데 이제 여기서 권고하는 양은 1500ml, 1000ml 이 정도를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는 칼슘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구성물질이 부족하니까 골다공증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슘 보충제 같은 거를 잘 드셔야 될 수도 있고 이제 뭐 우유라던가 칼슘이 특별히 더 많이 든 것들 특히나 우유 및 유제품, 해조류, 콩이나 팥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이제 곡류에서도 이제 고구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칼슘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칼슘을 많이 들어있는 유제품 같은 걸 좀 많이 드시면은 이제 칼슘을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우유는 또 이제 뭐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두유 같은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챙겨 드시면은 칼슘을 어느 정도 보충할 수 있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것도 이런 유제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이제 두유나 우유 이런 거를 조금 신경 써서 챙겨 드시는 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자기가 골다공증 진단이 됐다 하면은 이제 주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골다공증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산병원 그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골다공증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충 우유나 이런 거 하면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토스트 쪽에 크림 스프 이런 식으로 좀 우유가 들어간 거랑 우유 한 잔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침을 먹고 중식에도 이제 뭐 미역이 많이 들어있는 거, 멸치나 깻잎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어있다고 되어 있고 요플레 이런 것도 유제품이니까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골다공증 식을 아예 짜주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이제 조영 실장님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 좀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종공명화 물리치료실에서 일하고 있는 정혜연입니다. 오늘 지금도 앉아 계시는데 허리를 많이 아프시죠? 네. 제가 스트레칭은 되게 간단한 거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일단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보시면 양손을 깍지를 끼고 손바닥 천장을 보고 향하도록 쭉 뻗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옆구리가 늘어나도록 한쪽으로 길어서 쭉 뻗어주시면서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그렇게 10초씩 5회 정도 해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건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이에요. 앉으셔가지고 한쪽 발을 무릎 위에 올리시고요. 같이 해볼게요. 이거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면 안 돼요. 허리를 그냥 쭉 일자로 펴신다고 생각하고 아래로 쭉 이렇게 내리시면 되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너무 과하게 안 내리셔도 돼요. 네. 한 번에 하실 때 한 5초 정도 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한쪽만 하면 안 돼요.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만약 이 동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골반에 문제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반 다리는 안 되셔도 이런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쪽도 내려가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어차피 이거 어차피 수인중에 여기서 뭐예요? 아, 어떤 거요? 어차피 가야 쪽발로 하실 거예요? 1번. 네, 그냥 앉은 자세. 이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요,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실 때도 허리가 아프시잖아요. 그러면은 다리를 한쪽씩 쭉 뻗어서 아랫배에 힘을 주셔야 돼요. 아랫배에 힘을 쭉 주시고 한 5초 동안 버티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운동 하실 때는 아랫배하고 여기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끼셔야 복부 운동도 되고 허벅지 운동도 되고 허리도 운동이 같이 되거든요. 요거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일단 찍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걸 준비를 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90도 구부린 다음에 좌우로 바닥에 닿을 수 있게 쭉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셔도 허리 질환의 예방이 많이 되거든요. 다음 동작은 요거 브릿지 자세라고 아시죠? 요거 병원에서도 많이 추천하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하실 때도 허리를 꺾어서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일자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허리 질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 그 아랫배에 힘을 항상 가볍게 당기듯이 주시고 걸음도 걸으시고 앉아 계실 때도 그렇게 앉아 계셔야 저희가 뭐 예방도 되고 허리도 안 아프고 안 아프고 합니다. 저희가 의자가 있어야 돼요.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거는 집에 있는 이렇게 앉아서 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저희 일단은 준비한 거 다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